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초보자도 돈 버는 지름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지만 가볍게 던져보겠습니다. 어차피 기회에 담아두는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실천하실 분은 5% 이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고 미친 척 한 사이클을 끝까지 마무리까지 하신다면 장담컨대 이게 되네, 적어도 3, 4년은 먹고 살 만한 자신감을 얻으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는 풀필먼트로 쏠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반 3PL이나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 또 로켓그로스가 절호의 찬스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템인데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느냐, 내가 사서 파느냐가 관건이죠. 남의 물건을 해외에서 갖고 오면 구매 대행이고 국내에서 갖고 와서 팔면 위탁 판매죠. 이런 형태는 부지런하면 안정적인 돈을 꾸준히 벌어주긴 하지만 그것보다 좋은 상품을 사와서 자식처럼 키우고 양육해야 큰 돈을 법니다. 상품을 사입하는 것은 국내 제조 공장이든 중국 공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상품을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는 정말이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상품이냐, 경쟁력이 있느냐, 지속 가능하냐만 중요합니다. 상품과 마케팅의 본질에 부합할 때는 불법이 아니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돈 되는 일은 다 해야 합니다. 최근에 홍대 핫플레이스 같은 좋은 장소가 아니면 많은 오프라인의 가게도 장사가 안 돼서 매장을 철수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거대한 물결이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라인에 접점을 두지 않는 오프라인 전용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잘 팔려도 온라인은 엄두도 못 내고 있거나 몇몇 온라인 위탁 판매업자들한테 맡겨봤지만 큰 재미를 못 보고 실망해서 포기한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셀러들이 오프라인의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고감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지 장목반에 감 딸 때부터 가서 무료로 일해주고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식품 카테고리가 쿠팡 아이템 인어로 잘 안 묶이는 점을 활용을 해서 기를 쓰고 독점 판매 아이템을 잡으려고 전국을 찾아다닙니다. 마케팅 능력이 있고 판매 로직을 좀 안다면 신선식품을 잘만 잡으면 대박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철에 온라인 셀러들의 무임금 노동 서비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물건을 잘 팔게 되면 갑을이 바뀌기 때문에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오래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꼭 식품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상품을 찾을 수 있어요. 사실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 실행을 안 할 뿐입니다.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는 거죠. 보통 구글에서 상품명 플러스 도매 또는 상품명 플러스 위탁, B2B 위탁 이렇게 검색하시죠. 1페이지 상단에 광고까지 하는 업체는 규모가 있어서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종합 중개몰보다는 전문몰이나 그 아이템의 자사몰 위주로 접촉을 하세요. 공급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B2B 도매몰들은 소싱 대상이 아니고요. 도매국이나 바나나 B2B처럼 공급사와의 컨택 포인트가 있다면 좋습니다. 이런 곳은 셀러하기 나름입니다. 전화를 하시는 분은 많지만 만나러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찾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찾아가셔서 도매국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을 약속받으면 가격 비교로 묶여도 탑을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라서 포항으로 여수로 전국을 누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파워샵, 빅파워샵은 마켓 자체가 무기이고 특정 상품을 네이버 쇼핑 1페이지 1등에 딱 올려놓고 구매평이 많이 붙은 상품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설득력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보 사업가는 이렇다 할 설득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열정만 보이려고 막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굳이 검증 안 된 초보 사업자에게 밀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면 바로 경쟁 상품을 활용하세요. 어느 회사든 경쟁사와 비교하는 것은 민감합니다. 간이 스왓 분석을 해서 가세요. 경영 전략이 아니라 제품 전략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케팅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 스왓 매트릭스를 짜서 보여줍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경계를 졸업하신 대표님들은 아마 대학 때 마케팅 4P 이론부터 퍼널 이론 이런 거와 함께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마케팅 팀이 있는 회사는 이미 이런 자료를 갖고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오랫동안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를 해온 업체는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머리로는 대충은 알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 못하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 먹힙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정성을 기울이세요. 이게 될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처럼 치환해서 넣으세요. 우선 공급받고자 하는 그 상품의 경쟁 상품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별 5개 극찬 구매평에서 장점들을 추출을 하고 별 1개의 나쁜 평점에서 불만들을 기록을 해서 공급처와 비교해서 우위와 열의를 구분하고 상품명 세팅이나 태그 세팅을 보고 키워드의 취약점을 지적을 하고 썸네일과 옵션 구성에서 유입의 취약점을 개선할 부분도 체크하고 가격과 상세 페이지의 허술한 점을 찾아서 구매 전환율의 개선 사항을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리포트를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의 폼을 완성하면 템플릿화 해놓고 다른 상품 접촉할 때도 내용만 갈아 끼는 형태로 재빠르게 리포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솔루션을 제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문제점만 지적해도 충분합니다. 솔루션은 만나서 미팅할 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스왓 분석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원래 경영 전략 할 때 많이 쓰지만 우리는 제품 단위에서 스왓 분석을 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잘하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깐종하게 정리해서 리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급받고자 하는 아이템의 상품이 강점, 스트렝스도 있을 것이고 약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기회나 위험 요인도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맨 먼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찾냐 하면 사람마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런 상품 관리 솔루션인 플레이 오토 같은 데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이 지원 쇼핑몰이라고 있죠. 지원 쇼핑몰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 오토가 지원하는 쇼핑몰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접촉하려고 하는 그 공급사의 상품이 여기에 있는 모든 몰들에 다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입점하지 않은 내가 조회를 해보면 다 되겠죠. 입점하지 않는 마켓들을 유력한 마켓들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면서 더 확장할 수 있다. 이 좋은 제품을 왜 많은 채널에서 판매를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기회의 요인을 어필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솔루션들이 지원하는 쇼핑몰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위험 요인은 이 상품을 예를 들어서 이런 옥수수 알 커팅기, 옥수수 알 까기 이런 이제 도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제법 이제 물건을 잘 팔고 있다. 이렇다고 만약에 공급사가 이런 업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 상품이 이렇게 생긴 상품이 2,830원에 팔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 상품이 중국에 갔을 때는 똑같은 상품이 이게 0.49달러의 사람들이 100개만 사와도 충분히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한국에서 독자 개발할 수도 있고 수입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 가격에 2,830원에 파는 것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따라붙기가 쉬운 중국 상품 서칭 가격을 비추어 볼 때 위험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꼭 이 아이템이 아니고 어떤 아이템이든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따라붙기 쉬운 상품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리포트 해주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 풍원테크라고 있다고 쳐요. 그럼 이와 같은 풍원테크가 7일간에 621만원어치 팔릴 정도면 꽤 많이 팔리는 건데 이 풍원테크를 복사를 해서 키프리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넣고 검색을 하면 이 상표권이 등록이 돼 있느냐. 그 제품의 상표권을 안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특허 실용은 있을지 모르지만 상표는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이왕이면 이게 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브랜드 이름도 없는데 풍원테크 가지고만 밀어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이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다른 거 해볼게요. 이 린백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린백이라는 게 린백이 여기서 상표가 있는지 그러면 이 린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린백을
출원 등록번호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 상품이 의자라면 말입니다. 조금 전처럼 출원 공고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류가 옳게 등록이 돼 있는지, 만약에 의자를 파는데 여기에 의자가 없다면 그러면 카테고리 지정상품 류가 잘못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공급사 사장님한테 이것은 충분히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스트리트가 나쁘다, 이렇게 리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강점은 스트렝스는 이거 보면은 얼마나 독자적이냐, 이 상품이 독야청청 나만 팔 수 있냐, 모방이 불가능하게끔 잘 돼 있고 가격 경쟁력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다른 경쟁 상품과 견주어 가지고 강점을 뽑아내서 주면 되고요. 이 약점은 혹시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아닌가, 조금 전처럼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든지 1달러 이하의 상품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대표님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이걸 좀 더 가격을 업스케일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콜라보 상품을 만드는 제안을 한다든가, 세트 상품 구성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의 상품 관리자가 특정인한테 혹시 몰려 있는 건 아닌지, 퇴사를 하게 되거나 한두 사람한테 너무 전문적인 일이 할당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여가지고 스와트 분석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결론을,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수압 분석이 비교적 경험이 많지 않은 사장님들은 오,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시점에 광고비 지원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당연히 지원 안 되겠죠. 네이버 광고, 쿠팡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쭉 열거하면 생각보다 많은 프로모션비에 짐짓 놀랄 것입니다. 당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리소스가 들어간다고 어필합니다. 그럼 마케팅비는 내가 자체적으로 다 될 테니까 공급가나 추가 할인을 좀 해달라고 떼를 써보세요. 이 부분은 메일이나 전화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가급적 만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모든 딜도 일단 만나야 어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미팅 전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시면 승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일단 공급자가 신선하게 생각하는 내용, 야 이놈 봐라,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느끼게 하는 핵심 화두를 던지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글자가 빼곡하게 들어갈 할 말 많은 이메일은 잘 안 읽어봅니다. 마치 클라우디의 상세 페이지를 꾸미듯이 이미지 위주로 간결하게 한 방에 끄덕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내는 메일의 제목을 어그로를 끄는 후킹 문구로 쓰셔야 메일을 클릭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ABC 제품이 2달 후에 매출이 2배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유, 대충 이런 식으로 써서 제안합니다. 그 다음 전화를 합니다. 담당자를 확인한 후에 메일을 드렸으니까 꼭꼭 읽어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끊기 전에 이틀 뒤에 다시 전화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의견 좀 부탁한다고 하면 거의 다 읽어봅니다. 그러면 미팅을 잡을 수 있고, 미팅이 잡히면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미끼를 물면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2번만 만나면 내 사람이 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서 최저가로 위탁 판매 약속을 받아내면 1차적으로 성공합니다. 실제로 실적을 보이고 사입을 시도하게 될 쯤에는 이미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사입가를 또 낮추려고 딜할 수 있게 되고, 이후에도 사입을 더 많이 하면 혹시 내 상표를 붙여서 팔아도 되는지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국내는 이런 식으로 도장 깨기 하듯이 상품 수를 늘리고 최선을 다해서 상품에 공을 들이면 반드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의 알리바바나 1688에서 소싱할 때는 좀 다릅니다. 나 한국에 무슨 셀러인데 싸게 해줘, 이런 식으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신뢰가 중요한데 처음 사가는 샘플은 정상가로 사가세요. 그렇지만 나를 기억하게만 하면 됩니다. 알리바바 컨택 서플라이어에 인콰이어리를 넣을 때 또 알리왕왕으로 1688 담당자한테 샘플을 사면서 나중에 본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협조 좀 부탁한다고 미리 말해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자 통관이 임박하면 다음에 체크사항들을 질문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받아주세요. 제 클래스 101의 자료 일부를 한번 가져와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항상 반말체로 짧은 문장으로 번역해야 정확한 어휘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도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리바바의 체크포인트라는 것은 물건을 한꺼번에 나중에 사업자 통관을 하기 위해서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 체크를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리스트를 체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에 몇 개 정도 물건이 들어가는지를 잘못 책당한다든가, 또 맞춤 포장을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든가, 또 MOQ가 또 달라진다든가. 그래서 항상 짧은 문구로 반말체로 이렇게 물어서 번역을 해서 꼭 이 양식대로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항상 매너 있게 너 회사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확장할 아이템을 찾고 있다. 그리고 네 상품 중에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MOQ하고 단위당 가격은 어떻게 되니? 포장을 맞춤으로 해줄 수 있냐? 또 하나의 케이스에 몇 개가 들어가니? 또 킬로그램 단위의 각 케이스 크기는 또 어떻게 되냐? 속 케이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샘플들을 내 회사로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줄 수 있니? 내가 샘플을 10개만 살게 뭐라든지, 몇 개를 구매할 때 나의 로고를 인쇄해 줄 수 있냐? 또 어떤 색상하고 로고 옵션을 제공을 해주냐, 또 각 주문의 생산 시간은 얼마나 걸리니, 뭐 이런 소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샘플 주문할 때는 정상 가격으로 내고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원품을 주문할 때는 이와 같은 걸 사전에 체크한 다음에 수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사업자 통관이 말끔하고 들어와서도 장사하는데 크게 유리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싱을 하기 전에 먼저 선결해야 할 일이 있죠. 일단 자기 관심 분야의 카테고리를 하나 정하고 무조건 상표부터 출원하세요. 1년 6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하셔야 됩니다. 우선 심사 등록을 요청해도 4개월은 걸려요. 상표는 가급적 짧게 키프리스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특허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마크인포 같은 상표 등록 수행사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신청할 때는 품목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려면 35류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브랜드 우대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시면 2년 이내에 아주 큰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상표학군과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니까 다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앞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는 풀필먼트 판매 형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내 상품을 소싱할 때는 찾아가는 방법이 최고다. 내가 공급자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면 성사율이 높아진다. 해외 아이템을 소싱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잘 준비해야 사업자 통관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된다. 상표권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아이템 소싱과 비즈니스 성장 테크트리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해외 사입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고르는 꿀팁, 그리고 남들과 다른 사업자 통관 방법들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구매 대행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되는 게임이다. 구매 대행이 종착역은 아니에요. 지치지 않기. 감사합니다.